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안전모 없이 운전을 하거나 술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하는 운전 도구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동 킥보드, 바퀴 달린 전동 이륜보드, 전동 외륜보드 등이죠. 이런 문제 많은 이동도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요. 얼마나 더 많은 참사가 나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관련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대한민국 입법기관 국회. 항상 문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관련법을 부랴부랴 만듭니다.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죠. 단 한 번도 선행해서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법을 만들어 집행해도 귀 닫고 눈 닫는 국회입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국회 아닌가요? 그리고 지자체 입법기관들 정말 대단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킥보드 2대가 마주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초보 킥보드 운전자들이 서로 역주행하며 마주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죠? 당연히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죠. 젊은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편의점 안을 달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마구 달리다가 넘어져서 피가 나고 어디가 긁히고 부러지는 사건 사고가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전동 킥보드 이외에도 바퀴 달린 전동 이륜보드, 전동 외륜보드 등 2바퀴 혹은 외바퀴 차들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이 이용하는 길은 차도가 아니고 보도, 사람들이 걷는 보도를 주로 이용하죠.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95%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입니다. 그것도 2명이 함께 동승하기도 하죠.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이용 목적과 시간은 제가 한 달 동안 쭉 봤더니 대부분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쯤에 아주 피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킥보드는 아무데나 주차하고 그리고 이용자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들이 주차한 곳은 대부분 보행자가 이용하는 중앙통에 위치하거나 혹은 건널목을 지나가려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다 바로 주차해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야말로 보행자들에게는 애물단지죠. 이쯤 되면 과연 이 전동 킥보드가 공유경제를 위한 역할을 뭘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합니다. 물론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탄생했죠. 제가 가본 전 세계 대도시에서 발견한 전동 킥보드는 주로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편이죠. 우리나라처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즐겨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와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제가 가본 해당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도시의 전동 킥보드가 운행되는 도시는요, 대부분 대중교통 시설이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상태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철, 버스, 그리고 심지어 마을버스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계속 운행돼서 연계되는 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택시, 그리고 버스, 그리고 지하철, 심지어 마을버스까지 잘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통해서 이동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연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킥보드 공유경제가 너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파리 시민들이 폐지를 결정합니다. 전동 킥보드라는 공유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시내 곳곳에 비치된 전동 킥보드를 간편하게 빌려 쓰는 서비스죠.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빈발하고 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까지 해친다는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프랑스 파리 시청이 먼저 나서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불편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불평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는 지난 수년간 이어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현재 파리에서는 총 15,000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내의 전동 킥보드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파리는 15,000이죠. 서울은 55,0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은 3,000대 수준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길이 상당히 좁고 가파르죠. 그런 파리 시내 특성상 공유 자전거와 더불어서 대표적 근거리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퇴출에 동의하는 이유, 당연히 잦은 사고와 무법적으로 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 때문이죠. 파리나 서울이나 똑같습니다. 파리시가 20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 존폐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의 파리 시민들이 그 전동 킥보드 서비스 폐지에 동의를 밝혔습니다. 이런 투표 결과에 따라서 파리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2023년 9월 1일까지 모두 철수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시장은 다른 나라 많이 벤치마킹 하던데 파리시와 동일하게 전동 킥보드 폐지 관련 주민투표를 바로 실시해야 하지 않겠는가요? 이것이 디자인 서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년 사이에 10배나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배터리 팩이 외부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으로 터지는 화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도요, 작년 새벽에 갑자기 그 불났다는 알람 소리 있죠. 엥 하는 소리가 새벽 4시에 나서 갑자기 깨갖고 1층까지 정신없이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고의 원인이 어느 아파트 그 가정집에 전동 킥보드를 충전시키다가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젠 전동 킥보드가 이 도시에서부터 퇴출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그 팩트조차 모르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즐기고 있다는 그 점, 그에 따른 문제는 전혀 감각조차 없는 그런 소비자를 언제 계몽하고 언제 사용 방법을 가르쳐서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젠 공유경제의 수단도 아닌 전동 킥보드는 도시에서 퇴출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유통구단 김용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전동 킥보드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 모두는 허가제로 운행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술 먹은 사람은 이용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당장 시민을 상대로 한 개인 이동기구 폐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합니다.